당신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데이트 앱에서 외모를 보고 스와이프하는 순간, 소셜미디어에서 화려한 커플 사진을 보며 느끼는 동경. 이런 사랑이 당신에게 깊은 만족을 주나요? 아니면 잠깐의 설렘 뒤에 더 큰 공허함을 남기나요? 현대인의 남녀 간 사랑은 빠르게 시작됩니다. 데이트 앱은 외모와 첫인상으로 관계를 시작하게 하지만 메시지가 늦게 오면 불안해지고 첫 만남에서 겉모습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사랑의 본질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가치를 향한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시면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저서 향연을 통해 남녀 간 사랑의 본질을 탐구해봅니다.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을 통해 남녀 간 사랑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함께 탐구해보죠. 준비되셨나요?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거장으로 불립니다. 플라톤은 향연 이세스 임포시움이라는 저서에서 남녀 간 사랑을 포함한 에로스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향연은 함께 마시는 자리라는 뜻으로 잔치에서 여러 인물들이 사랑의 신 에로스를 찬미하며 나눈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에로스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에로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랑의 신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포함한 모든 욕망과 끌림을 상징합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에로스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가치를 향한 욕망으로 정의합니다. 에로스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즉, 에로스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현대인의 남녀 간 사랑을 보면 데이트 앱에서 외모를 보고 매칭을 선택하면 설렘을 느낍니다.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첫인상을 평가하죠. 이런 설렘은 에로스가 불러일으키는 끌림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감정의 시작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향연에서 첫 번째로 파이드로스는 에로스를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신이라고 칭합니다. 그는 에로스가 연인과 연동 고대 그리스, 동성애 관계에서 나이든 남성과 어린 소년, 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남녀 간 사랑으로 해석하면 연인이 서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관계가 에로스의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파우사니아스는 에로스를 선한 에로스와 악한 에로스로 나눕니다. 악한 에로스는 상대의 외모만 사랑하는 피상적 관계이고 선한 에로스는 상대의 정신적 성장을 이끌며 깊은 연결로 발전하는 관계입니다. 그는 사랑이 상대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남녀 간 사랑으로 해석하면 공원에서 연인과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는 대화가 파우사니아스가 말한 선한 에로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의 사랑은 외모에만 치우쳐 깊이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의사 에릭 시마코스는 건강과 병의 관점에서 에로스를 찬미합니다. 그는 의술이 대립되는 것, 차가움과 따뜻함을 조화시키는 것처럼 에로스도 세상의 대립적인 요소를 조화시킨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조화와 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신화를 통해 에로스를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이 원래 동그란 몸통의 팔, 다리가 4개씩 있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에게 덤볐다가 즈스에게 반으로 잘렸고 이후 인간은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맨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존재론적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탈출구라고 보았습니다. 남녀 간 사랑으로 해석하면 연인과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순간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한 반쪽을 찾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종종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가톤은 에로스를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존재로 찬미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미덕이 에로스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들의 평화, 사람들의 아름다운 시가 모두 에로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예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가톤의 주장을 반박하며 에로스가 모든 미덕을 지닌 존재라면 결핍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욕망하므로 아름다움이 결핍된 존재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를 방편해 신 포로스와 가난의 신 페니아의 자식으로 비유하며 에로스가 결핍과 욕망의 중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좋은 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남녀 간 사랑으로 보면 연인과 카페에서 대화하며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에로스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욕망이 일시적 좋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에로스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음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음 자체는 플라톤의 진선미의 이데아로 이어집니다. 진선미의 이데아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이 모방하는 완벽한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의 미소가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그 미소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반면 이데아 세계의 아름다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벽한 본질입니다. 진선미는 이런 완벽한 진리, 진, 선함선, 아름다운 미를 뜻합니다. 즉, 진선미의 이데아는 현실의 모든 좋은 것, 연인의 미소, 사랑의 설렘이 모방하는 이상적인 본질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연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담론을 나누는 순간이 진선미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더 큰 가치를 향한 여정입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랑이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향연에서 에로스를 통해 남녀 간 사랑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가치를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특정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에 끌리는 감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지적이고 영적인 연결로 발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남녀 간 사랑을 보면 데이트 앱에서 외모를 보고 매칭을 선택하면 설렘을 느낍니다.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첫인상을 평가하죠. 플라톤은 이런 감정의 시작을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 여기서 멈추면 깊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사랑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외적 아름다움에 끌립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어서 정신적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진선미의 이데아, 즉 절대적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플라톤은 정신적 출산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정신적 출산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남녀 간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더 큰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육체적 출산이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려는 욕망의 표현, 아이를 낳아 사랑을 물려줌인 것처럼 정신적 출산은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와 담론을 낳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함께 세상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연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담론을 나누는 순간이 정신적 출산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더 큰 가치를 향한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와도 대비됩니다. 사르트르는 사랑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서로를 구속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자유로운 사랑이 더 큰 가치를 향한 여정으로 확장된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우리의 남녀 간 사랑은 빠르게 시작됩니다. 데이트 앱에서 외모를 보고 매칭을 선택하고 카페에서 첫 만남을 가집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앱 사용자의 60%가 첫 만남에서 설렘을 느끼지만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불안과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이런 초기 감정을 에로스의 출발점으로 인정했습니다.
플라톤의 에로스 개념을 현대에 적용해보면 카페에서 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 사랑의 여정의 다음 단계입니다. 외모나 조건에서 시작된 관계가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더 큰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하루 5분 상대방의 꿈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플라톤은 에로스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음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녀 간 사랑으로 보면 연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담론을 나누는 순간이 좋음 자체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 연인과 함께 환경보호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으로 나아갑니다. 현대인의 남녀 간 사랑은 소셜미디어의 과시적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화려한 커플 사진을 보며 좋은 것을 욕망하지만 이런 욕망은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플라톤은 이런 욕망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의 가르침을 따라 연인과 함께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아이디어를 나눠보세요. 이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더 큰 가치를 향한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플라톤은 이런 사랑이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남녀 간 사랑이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트 앱, 소셜미디어의 피상적 사랑에서 벗어나 내면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을 찾아보세요. 하루 5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째, 연인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둘째,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담론을 나눠보세요. 셋째, 소셜미디어를 끄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플라톤은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심연의 목소리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함께 탐구해봅시다.